여러분, 혹시 집에 달력 걸어두셨죠? 그런데 그 달력 지금 어디에 걸려 있나요? 현관문 옆인가요? 아니면 부엌 구석인가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듣고 나면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달력부터 찾아보실 겁니다. 제가 30년 넘게 풍수를 연구하면서 정말 많은 집을 봐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어요. 부산에 사시는 60대 박 사장님 집이었는데요. 장사가 10년 넘게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더래요. 그런데 제가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딱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바로 현관문 바로 옆에 걸린 달력이었어요. 조선시대 풍수서인 산림경제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재는 물건은 집의 기운을 좌우한다고요. 달력은 단순히 날짜만 보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집안의 시간 흐름을, 재물의 흐름을 지배하는 거예요. 옛날 양반집에서 달력과 시계를 어디에 두었는지 아세요? 함부로 아무데나 두지 않았어요. 반드시 자리를 정해서 뒀습니다. 그 박 사장님 집 달력을 제가 알려드린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연락이 왔어요. 10년 동안 안 되던 장사가 갑자기 되기 시작했다고요. 신기하게도 단골이 늘고 매출이 오르고 심지어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외상값까지 받았대요. 달력 하나 옮겼을 뿐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명나라 시대 풍수대가 목천강이 쓴 택경에도 명확히 나와 있어요. 시간의 기운이 머무는 자리를 잘못 정하면 집안의 재물 흐름이 막힌다고요. 우리가 매일 보는 달력이 바로 그 시간의 기운을 담고 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여러분 집에 걸린 달력 혹시 재물운을 막고 있는 자리는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자, 이제부터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달력 어디에 있나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집들 중에서 90% 이상이 달력을 잘못된 자리에 두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편한 데 걸었어요. 남는 못 있는 데 걸었어요. 눈에 잘 보이는 데 두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편하다고 눈에 보인다고 아무데나 걸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흔한 실수 첫 번째, 현관문 바로 옆에 달력을 거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관 들어가자마자 바로 보이는 벽에 달력을 걸어두세요. 언뜻 생각하면 괜찮아 보이죠? 외출할 때 날짜도 확인하고 일정도 체크하고. 그런데 풍수에서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예요. 중국 당나라 때 풍수서인 황제택경에도 나옵니다. 입구에 시간을 재는 물건을 두면 들어오는 복이 시간에 쫓기게 된다고요. 쉽게 말하면 재물이 들어오려다가 달력 보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실수, 화장실 근처에 달력을 두는 경우입니다. 특히 화장실 문 바로 옆이나 복도 끝에 화장실이 있고 그 앞에 달력 걸어둔 집 정말 많아요.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화장실은 풍수에서 탁한 기운이 모이는 곳이에요.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죠. 조선시대 풍수대가 이이신이 쓴 택리지에도 나와요. 물 빠지는 곳 근처에는 귀한 물건을 두지 말라고요. 달력은 시간이라는 귀한 기운을 담은 물건인데 그걸 화장실 옆에 두면 돈이 물 따라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부엌 한쪽 벽에 달력을 붙여두는 경우예요. 이것도 진짜 많아요. 엄마들이 요리하면서 날짜 보려고 싱크대 옆이나 냉장고 옆에 붙여두시는데 이것도 안 좋습니다. 부엌은 불과 물이 만나는 곳이에요. 오행에서 가장 격렬하게 기운이 부딪히는 공간이죠. 여기에 달력을 두면 시간의 흐름이 불안정해집니다. 계획한 일이 자꾸 틀어지고 돈 들어올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이건 정말 심각한 건데요. 작년 달력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심지어 2년 전, 3년 전 달력 그냥 걸어두신 분들도 계세요. 아직 쓸만해서요, 버리기 아까워서요 하시는데 이거 큰일 납니다. 묵은 시간의 기운이 그대로 집에 쌓이는 거예요. 마치 묵은 물 같은 겁니다. 썩은 물에서 좋은 기운이 나올 수 없잖아요. 옛날 궁궐에서는 매년 정월 초하루에 반드시 새 달력으로 바꿨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찢어진 달력, 구겨진 달력 그대로 두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의 기운이 손상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운이 제대로 돌 리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 들으면서 우리 집이네 하신 분들 많으시죠?
괜찮습니다. 몰랐던 거예요. 이제부터 고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제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달력이 이렇게 중요한지 그 원리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미신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동양 풍수의 핵심 원리입니다. 먼저 기본부터 말씀드릴게요.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간, 방향, 그리고 시간이에요. 우리가 흔히 풍수라고 하면 공간이나 방향만 생각하는데 사실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 송나라 때 풍수대가 적천수를 쓴 서자평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간의 흐름을 알아야 운명의 흐름을 안다고요. 그럼 시간이 뭐냐? 시간은 바로 기회의 흐름입니다. 돈 벌 기회, 좋은 사람 만날 기회, 건강 챙길 기회, 이 모든 게 시간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운이 달라지는 겁니다. 달력은 바로 그 시간을 눈에 보이게 만든 물건이에요. 추상적인 시간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죠. 그래서 옛날 중국에서는 황제가 직접 달력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달력을 지배하는 자가 곧 시간을 지배하고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었거든요. 조선시대 세종대왕도 칠정산이라는 달력을 만드셨잖아요. 단순히 날짜 계산만 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농사짓고 장사하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의 흐름을 올바르게 잡아주려고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집 안에서 달력의 역할은 뭘까요? 바로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시간 감각을 정해주는 거예요. 달력이 제대로 된 자리에 있으면 그 집 사람들은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제때 하고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아요. 돈 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거죠. 반대로 달력이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요? 시간 감각이 흐트러집니다. 뭘 해도 타이밍이 안 맞아요. 좋은 기회가 와도 한 박자 늦게 알아차리고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게 되고 결국 재물이 들어올 시기를 놓치는 겁니다. 명나라 때 풍수서인 양택집성에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집안의 시간이 흐르는 자리를 잘 잡으면 천냥의 재물이 스스로 들어온다. 여기서 시간이 흐르는 자리가 바로 달력을 두는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달력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1일, 2일, 3일부터 시작해서 31일까지. 이 숫자들이 매일 바뀌면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숫자 기운, 수리 기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수리 기운이 집안에서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재물의 흐름이 결정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 평생 부지런히 일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돈이 모이고 어떤 사람은 벌어도 손에 남는 게 없을까요? 노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바로 시간 기운을 제대로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차이예요. 집안의 달력 위치 하나만 바로잡아도 여러분이 평생 해온 노력이 비로소 제대로 된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풍수의 힘이고 달력 풍수의 핵심 원리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 보시는 이유죠. 달력을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다시 보셔도 돼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력은 거실의 동쪽이나 남동쪽 벽에 거세요. 그것도 아무 벽이 아니라 소파나 식탁에 앉았을 때 편하게 보이는 벽이어야 합니다. 왜 하필 동쪽이냐고요?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입니다. 풍수에서 동쪽은 시작과 성장의 기운을 담고 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풍수서인 청호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쪽에서 시작된 기운은 남쪽으로 자라고 서쪽에서 결실을 맺는다고요. 달력을 동쪽에 두면 시간의 기운이 바르게 시작됩니다. 하루하루가 제대로 시작되는 거예요. 남동쪽은 더 좋습니다. 남동쪽은 팔괘에서 손괘에 해당하는데 이게 바람과 나무의 기운이에요. 바람처럼 기운이 잘 돌고 나무처럼 재물이 자라는 방위입니다. 조선시대 풍수 대가들이 가장 선호하던 자리가 바로 이 남동쪽이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느냐? 높이가 중요합니다. 달력의 중심이 서 있는 사람 눈높이나 그보다 약간 위에 오도록 거세요. 대략 160cm에서 180cm 사이면 적당합니다. 너무 높으면 시간이 멀어지는 느낌이 들고 너무 낮으면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달력이 벽에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벽에서 떨어져서 휘청거리면 안 돼요. 시간의 흐름이 불안정해지거든요. 못이나 후크를 단단히 박아서 달력이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달력을 걸 때 방향도 중요합니다. 달력의 정면이 거실 중앙이나 식탁을 향하도록 하세요. 현관문을 직접 보거나 창문을 직접 보면 안 됩니다. 현관문을 보면 들어온 재물이 다시 나가고 창문을 보면 시간이 밖으로 빠져나가요. 만약에 집이 좁아서 동쪽이나 남동쪽에 벽이 없다? 그러면 남쪽도 괜찮습니다. 남쪽은 화의 기운, 밝은 기운이 있어요. 여기도 재물운에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서쪽이나 북쪽은 피하세요.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이라 쇠퇴의 기운이 있고 북쪽은 너무 차가운 기운이 강합니다. 이제 절대 금기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침실에 달력 걸지 마세요. 침실은 쉬는 공간인데 시간을 재는 물건을 두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잠을 자도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 건강을 해칩니다. 둘째, 화장실이 보이는 곳에 달력 두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은 물 빠지는 곳이에요. 달력이 화장실을 보고 있으면 재물이 함께 빠져나갑니다. 셋째, 신발장 위에 달력 올려두지 마세요. 신발은 밖에 더러운 기운을 밟고 들어온 물건이에요. 그 위에 시간의 기운을 담은 달력을 두면 시간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넷째, 냉장고나 전자레인지 같은 가전제품 옆에 자석으로 달력 붙이지 마세요. 전자기기는 자기장이 강해요. 시간의 흐름을 교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달력을 여러 개 걸지 마세요. 어떤 집 가보면 거실에도 하나, 부엌에도 하나, 방에도 하나 이렇게 여러 개 걸어둔 데가 있어요. 이러면 시간의 흐름이 분산됩니다. 한 집에는 달력 하나면 충분해요. 정리하겠습니다. 거실 동쪽이나 남동쪽 벽 눈높이 정도 벽에 단단히 고정, 거실 중앙을 향하게.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 바로 옮겨보세요. 자, 위치는 이제 아셨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 달력을 걸어도 어떤 달력을 쓰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부터는 재물운을 2배로 올리는 달력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달력 종류부터 보겠습니다. 시중에 달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숫자만 있는 달력, 풍경 사진 있는 달력, 연예인 나온 달력, 탁상 달력까지 정말 다양해요. 그런데 재물운에 가장 좋은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숫자가 크고 선명한 달력입니다. 달력의 본질이 뭐예요? 시간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날짜 숫자가 크고 명확해야 해요. 중국 청나라 때 풍수서인 지리오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확한 것이 기라고 흐릿한 것이 흉하다고요. 숫자가 작고 희미하면 시간의 기운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배경은 단순할수록 좋아요.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 이게 제일 좋습니다. 요즘 나오는 화려한 달력들, 사진 크게 박혀 있고 숫자는 작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피하세요. 보기는 예쁠지 몰라도 풍수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풍경 사진이 있는 달력을 쓰신다면요, 산이나 바다가 나온 것보다는 들판이나 햇살 같은 밝은 이미지가 좋습니다. 특히 꽃밭이나 황금빛 들판 사진은 재물운에 도움이 돼요. 반대로 폭포나 계곡처럼 물이 세차게 흐르는 사진은 피하세요. 재물이 빠져나가는 형상이거든요. 탁상 달력은 어떠냐? 벽에 거는 게 없으면 탁상 달력도 괜찮습니다. 단 책상 위가 아니라 거실 장식장이나 TV 옆 선반에 두세요. 그것도 동쪽이나 남동쪽이 좋고요. 탁상 달력은 너무 작은 것보다는 A5 크기 이상 되는 게 좋아요. 이제 달력 사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력에 뭘 표시하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달력에 별표, 동그라미, X 표시를 막 해놓으세요. 그런데 이것도 규칙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 날, 예를 들어서 돈 들어오는 날, 좋은 사람 만나는 날, 이런 날은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빨간색은 화의 기운, 밝은 기운이에요. 좋은 일을 더 키워줍니다. 조상 제사나 명절 같은 중요한 날도 붉은색으로 표시하면 좋아요. 반대로 조심해야 할 날, 병원 가는 날, 어려운 일 있는 날은 아예 표시를 하지 마세요. 표시를 하면 그날의 부정적인 기운이 강해집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억하시든지 따로 수첩에 적으세요. 그리고 절대로 달력에 X 표시하지 마세요.
지나간 날을 X로 지워버리는 분들 계신데 이건 시간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지나간 시간도 여러분의 삶이고 운의 일부입니다. 그걸 X로 지우면 운도 함께 지워지는 거예요. 달력 교체 시기도 중요합니다. 새해가 되면 반드시 설날 전에 달력을 바꾸세요. 늦어도 입춘 전에는 바꿔야 해요. 입춘이 진짜 새해거든요. 묵은 달력을 그대로 두고 새해를 맞으면 작년 운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묵은 달력 처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냥 휙 찢어서 버리지 마세요.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에요. 정성스럽게 돌돌 말아서 깨끗한 봉투에 넣어버리세요. 가능하면 종이 재활용에 넣고요.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보내면 새해 운도 좋게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달력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먼지 쌓이지 않게 가끔 털어주시고 찢어지거나 더러워지면 바로 새 달력으로 바꾸세요. 달력이 지저분하면 시간의 기운도 탁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달력 이야기를 했는데요. 달력만 잘 둔다고 끝이 아닙니다. 달력과 함께 지켜야 할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이것들까지 함께 신경 쓰면 재물운이 정말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 시계입니다. 집안에 시계 있으시죠? 시계도 시간을 다루는 물건이에요. 달력이 날짜라면 시계는 시간이죠. 이 둘이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시계는 거실 서쪽 벽에 거세요. 서쪽은 하루가 마무리되는 방향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는 걸 받아주는 자리입니다. 절대로 동쪽에 시계 걸지 마세요. 동쪽은 시작의 자리인데 거기에 흘러가는 시간을 두면 시작부터 꼬입니다. 그리고 시계는 반드시 작동하는 걸로만 두세요. 멈춘 시계, 고장난 시계 걸어두신 분들 가끔 계신데 이건 정말 최악이에요. 시간이 멈췄다는 건 운도 멈췄다는 뜻입니다. 당장 떼어내세요. 두 번째, 화분입니다. 달력 근처에 작은 화분 하나 두시면 좋아요. 특히 동쪽이나 남동쪽은 나무의 기운이 강한 곳이거든요. 여기에 화분을 두면 시간의 기운과 생명의 기운이 합쳐져서 재물이 자라납니다. 화분은 뭘 심어도 좋은데 가장 좋은 건 돈나무나 다육이 같은 것들이에요. 관리도 쉽고 풍수적으로도 좋습니다. 단 화분은 살아있는 것만 두세요. 조화나 마른 꽃은 안 됩니다. 세 번째, 거울 위치입니다. 거울이 달력을 비추면 안 돼요. 시간이 거울에 반사되면 시간의 흐름이 뒤틀립니다. 계획한 일이 자꾸 틀어지고 타이밍을 놓치게 되죠. 거실에 큰 거울 있으신 분들, 달력이 거기 비치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현관 정리입니다.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예요. 여기가 지저분하면 아무리 달력을 잘 두어도 소용없습니다. 신발은 신발장 안에 넣으시고 우산이나 쓰레기 같은 거 현관에 쌓아두지 마세요. 현관이 깨끗해야 좋은 기운이, 좋은 재물이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마음가짐입니다. 달력을 제대로 된 자리에 두었으면 그 다음엔 그 달력을 매일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무슨 날이지? 하고 달력을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시간과 마음이 합쳐지는 순간이에요. 풍수는 공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공간에서 사는 사람의 마음과 만나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달력 위치 바꾸고 매일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재물운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자, 여기까지 달력 풍수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달력은 시간을 관장하는 물건이고 시간은 곧 재물운의 흐름입니다. 그 달력을 거실 동쪽이나 남동쪽 벽, 눈높이 정도에 단단히 거세요. 숫자가 크고 선명한 달력을 쓰시고 좋은 일은 붉은색으로 표시하시고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그리고 시계, 화분, 거울 위치도 함께 신경 쓰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바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 영상 끝나자마자 집에 있는 달력 위치 확인해 보세요. 화장실 앞에 있나요? 침실에 있나요? 신발장 위에 있나요? 그러면 당장 떼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이나 늦어도 내일 동쪽이나 남동쪽 벽 찾아서 거기 달력 거세요. 못 하나면 됩니다. 5분이면 끝나요. 그 5분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바꿉니다.
저는 이런 걸 수십 년 봐왔어요. 달력 위치 하나 바꿨는데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다. 임대료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자식한테 용돈 받았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편하게 사셔야 해요. 돈 걱정 없이 자식 걱정 덜하고 건강하게 사셔야죠. 그런데 그게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작은 것들, 달력 위치 하나, 현관 정리 하나, 이런 것들에서 시작돼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달력 위치 바꾸시고 한 달만 지켜보세요. 분명히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더 좋은 풍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변에 재물운 필요하신 분들, 특히 우리 또래분들한테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재물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